안녕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4장 두 번째, 일에 대한 보상보다 재미가 중요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웨스는 데이브 야들리와 앤마리 버틀러로부터 배운 것을 아내 조이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다. 최근 들어 둘의 관계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웨스는 아내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 열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아내는 심한 불평을 했고 웨스로서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새로이 알게 된 지식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대신 회사의 동료들에게 먼저 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온 웨스는 우연히 아내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웨스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14살 된 딸아이 엘리와 다투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신물이 난다. 조이가 소리쳤다. 매일 직장에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 항상 부엌은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너랑 네 친구들은 왜 간식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치우지도 않니? 앞으로 한 번만 더 내가 저녁 준비하기 전에 부엌을 치워야 하게 되면 저녁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엘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제서야 조이는 남편을 보았으나 엘리에게 너무나 화가 난 상태라 남편을 보고도 별 말이 없었다. 대신 조이는 남편에게 다가와 울음을 터뜨렸다. 웨스는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안아주었다가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힘들었다는 거 알아. 나도 엘리 때문에 힘들었었지. 아이들은 자주 싸우고 당신과 나는 항상 서로 신경을 자극하곤 했지. 내 생각에는 이제 주말에 휴가를 받아서 플로리다에 다녀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플로리다라뇨?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범고래. 웨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몇 주 후 웨스와 그의 가족은 올란도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엘리는 엄마와 싸운 이후로 항상 우울한 모습이었다. 동생인 매그가 엘리 옆에서 까불고 장난치고 있는 동안 엘리는 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엘리가 입을 열었다. 이번 휴가는 정말 꽝이야. 엄마는 분명히 내가 어딜 가거나 놀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매그는 누나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범고래 쇼가 정말 멋있대. 참도 근사하겠다. 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평했다. 아쿠아리움이라면 벌써 가봤어. 이번 여행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 그러나 엘리의 불평과는 달리 웨스의 가족들은 10월들의 범고래 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쇼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는 침울한 얼굴을 하고 기운 없이 앉아 있었지만 범고래들이 쇼를 시작하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쇼가 끝나자 엘리의 입에서는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정말 멋졌어. 스타디움에서 나온 웨스는 데이브 야들리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아내와 아이들을 무대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웨스는 데이브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웨스가 데이브에게 가족들을 소개하고 나자 데이브는 그들을 범고래 훈련장으로 안내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 조련사가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풀장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범고래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이쪽은 팜 드리스콜입니다. 데이브가 그녀를 소개했다. 팜이 수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범고래는 서서히 몸을 뒤집었고 그녀는 고래의 하얀 가슴 부분을 쓰다듬어 줬다. 와! 엘리가 탄성을 질렀다. 저도 집에서 우리 강아지에게 저렇게 해줘요. 저 고래는 애완용인가요? 그렇진 않아. 팜이 대답했다. 내 친구란다. 우리 서로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수 있죠? 조이가 참았던 질문을 했다. 제 생각으로는 벌이나 겁을 준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은데요. 물론이죠. 데이버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범고래는 어떤 해양 동물이든 먹어치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강아지 조련사들에게 들려주곤 하죠. 그들 중 몇몇은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혼내거나 소리를 지르곤 하죠. 개목걸이를 사용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처벌에 대해서 그들이 떠들어대면 전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만일 당신 강아지가 범고래 샴처럼 무게가 1만 1000파운드나 나간다면
어떻게 다루겠어요? 목줄을 사용하거나 때릴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조이가 동의하자 데이브가 설명을 덧붙였다. 만일 이 범고래들과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범고래들은 우리가 싫다는 반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런 반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죠? 궁금해진 조이가 묻자 데이브가 설명했다.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잘한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는 항상 범고래들이 잘한 일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회를 탐타 엘리가 끼어들었다. 저도 엄마 아빠가 동생과 제가 저지른 실수보다는 잘한 일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딸의 지적에 약간의 창피함을 느낀 윌슨은 재빨리 변명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대신 데이브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와 아내에게 범고래 훈련 방법을 좀 더 알려줄 시간이 있나요? 데이브는 웨스의 제의에 흔쾌히 응했다. 또 팜은 매그와 엘리가 시월드를 둘러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채고 아이들에게 시월드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웨스는 데이브에게 앤마리 버틀러와 만났던 일,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일에 대해서 들려줬다. 아내와 저는 이번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를 바래요. 그들은 훈련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곳이 바로 우리 스태프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회의를 여는 곳이죠. 데이브가 설명했다.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은 후 조이가 입을 열었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데이브 씨 남편이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제 남편은 아이들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편은 그 집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다 일을 하는데 남편은 자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곤 해요. 저는 시간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올 때쯤 퇴근해 있죠. 그래서 아이들 뒤치다거리의 99%가 저한테 떨어져요. 세세한 집안일에 아이들 숙제에 아이들 싸움까지 신경 써야 해요. 웨스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데이브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털어놓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웨스의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데이브가 말했다.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이 씨, 어쨌든 핵심은 남편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남편께서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께서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그 때문에 남편분과 다툰 적이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아내는 화부터 내죠. 에서는 무심결에 변명적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 문제를 범고래 조련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우리 조련사들은 범고래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칭찬부터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이는 갑자기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럼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칭찬하고 죽게 세워주라는 말씀이신가요? 범고래와의 성공적인 관계는 아주 조금씩 진전됩니다. 데이브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칭찬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범고래가 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죠. 가정을 칭찬하라. 가정은 움직이는 칭찬의 목표야. 웨스가 데이브의 말에 덧붙이며 끼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노트에 적었던 말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조이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서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갈 때마다 꼭 지옥을 빠져나와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기분이 든다고. 만약 당신이 데이브 씨가 말한 대로 해준다면 나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기분이 들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조이는 생각에 잠겨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이 씨. 데이브가 조이를 안정시키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뒤통수치기 반응이 고래 반응보다 쉽게 느껴지니까요. 한편 팜은 엘리와 매그에게 범고래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훈련하는데 고래 반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또 돌고래들이 풀장에서 점프하고 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고 난 후 웨스와 조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팜은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자, 오늘 어떤 것을 배웠지?
동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요. 매그가 또박또박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동물들이 착하게 굴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야 해요. 좋아. 그럼 동물들이 착하게 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못 본 척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엘리는 대답을 하면서도 아직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맞았어. 잘 알고 있구나. 팜이 칭찬해 주었다. 만약 동물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는 정말로 힘들다고요. 엘리가 반박했다. 만약 동생이 제 방에 와서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냥 못 본 척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팜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냥 화만 내는 건 맞지 않아. 너희 둘이 같이 상의해서 컴퓨터를 쓰는데 몇 가지 규칙을 정할 수도 있잖아. 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괜찮니? 네. 엘리는 대답은 했지만 달갑지 않다는 어투였다. 하지만 제가 없을 때만요. 그리고 중요한 숙제를 해야 할 때도 빼고요. 좋아. 그렇다면 네가 필요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생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렴. 그럼 이제 우리가 샴과 다른 고래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우리는 고래들이 일을 잘 해냈을 때 상을 준단다. 예를 들어 엘리, 너는 동생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보고 있다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걸 알았을 때 고래 반응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매그, 네가 우리 규칙을 잘 지켜줘서 정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네 대신 설거지를 해줄게. 라고. 저도 그게 친절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엘리가 설거지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내가 대답해도 돼? 매그가 꼭 교실에서 대답하는 학생처럼 손을 번쩍 돌을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규칙을 지키고 싶어 할 거야.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엘리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저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매그가 덧붙였다. 제 친구 시시 로렌스가 요즘 진짜 거만하게 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팜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잘 살펴봤다가 착하게 굴 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착하게 구는 걸 알아차리게 해줄 거예요. 엘리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동생은 정말 가끔 정말 똑똑하다니깐요. 이상입니다.